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미리 예고 드렸죠. 발음이 안 되네. 플러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2015년에 그린스펀 전 FRB, 전 페드 의장이 이 플러스란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의 속마음이 결국 통화정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친수익파의 수익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 파월 페드 의장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친 4월 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증시에 거품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거품 하면 붕괴, 터지는 거죠. 거품은 곧 터지는 것이니까 불안합니다. 도대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향후 우리 포트폴리오,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월 29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 이데일리 신문 보시면 테이퍼링, 즉 유동성 축소, 채권 매입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선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브리싱 랠리, 주식시장 랠리, 비트코인 랠리, 기타 랠리 등 부동산도 있죠. 이런 데에 거품이 있다. 있는 듯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거품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일부 자산의 높은 가격,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거품의 책임은 중앙은행이 져야죠. 즉 유동성 열쇠를 쥐고 있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최우선입니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그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FOMC 종료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4월 29일 아침에 나왔던 기사 분명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Are bit proxy and that's a fact. 즉 proxy, 거품이 있다 이거죠. 거품이 있는 그런 형용사니까 다소 거품이 있다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급등한 종목, 게임스탑, 그 다음에 따지코인 등 암호화폐 이런 급등했던 이런 두 자산이죠. 두 자산에 대해서 이게 미국 금융 안정성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A bit frozy. 맞다. 거품이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산 가격,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자산 가격의 급등이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품이 있는 거 맞다. 하지만 그 거품만으로 미국 전체 금융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큰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품 그러면 버블이란 단어를 가장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연준 의장이 사용한 단어는 이번에는 버블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플러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차이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앙은행의 발언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제된 발언 속에 중앙은행장의 속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향후 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그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이 사용했던 프로스는 한국어로 단어를 찾아보면 거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블의 거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스타는 지금 생맥주의 거품 위에 올라온 거 보시죠. 오른쪽은 사이다입니다. 커피를 섞은 사이다 거품인데 저렇게 실제보다 약간 부풀어 오른 것을 프로스란 단어입니다. 즉, 저 거품이 결국은 사이다도 마찬가지고 왼쪽 맥주도 사라지지만 실체는 70%, 80% 남아있다는 얘기죠. 즉, 프로스란 단어는 실제보다 약간 부풀어 올랐다. 즉, 고평가다.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버블이란 단어, 버블 그러면 비누 거품입니다. 우리 시골 말로는 벅금이라고 하는데요. 버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누 거품. 어떻게 되죠? 펑 터지면 실체가 없죠. 실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한 단어는 약간 고평가. 같은 거품이긴 하지만 약간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된 고평가. 그 다음에 버블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품.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항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실제보다 고평가는 항상 매양 있는 일인데 이 발언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 그것도 의장인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과거 2015년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전 의장이 이 프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인가? 알아볼까요? 네. 지금 가져온 신문 기사는 200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 조선일보의 기사를 제가 퍼왔는데 그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주택시장에 대해 그린스펀 전 의장이 이야기하면서 주택시장에 적어도 약간의 거품이다. 이때 프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죠. 이 프로스를 중앙은행이 제대로 해소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버블로 이어집니다. 그게 2005년 발언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2007년 서프라임 금융위기로 전 세계를 힘들게 했었잖아요. 즉 프로스란 단어 이미 역사적으로 연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번 프로스란 단어 사용은 상당히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월 의장은 일부 자산 가격에 대해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향후 금융시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변수가 된다라고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어떤 자산을 프로스란 단어로 일부 고평가, 일부 거품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파월 의장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했으나 아직 제 내공이 파월 의장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그분의 속마음을 또 아메리칸이잖아요. 저는 한국인이고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기사를 찾다 보니까 29일 FOMC가 마친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듣고 블룸버그가 분석한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창작하지는 않겠죠. 무에서 유란 기사는 없습니다. 결국 이 블룸버그 기자도 캐서린 그리필드라는 이 기자도 결국은 많은 월가 전문가와 대화나 그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참조해서 기사를 썼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고평가 영역, 프로스 영역은 4가지일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블리 스탁, 한마디로 프로스를 넘어서 일부 기술주에는 고평가 이상의 좀 버블성 성격이 발견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에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미국 GDP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닷컴 버블 때도 GDP의
3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됐는데 현재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S&P 500의 시가총액만 봐도 GDP의 1.5배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Price per Earning Ratio입니다. 즉 주가 대 수익 비율을 보니 닷컴 버블 때도 거의 30을 넘지 않았지만 현재 S&P 500 P 레이쇼는 이미 30을 훌쩍 넘었다. 그만큼 너무 좀 고평가인데 이게 전체적인 주식의 고평가가 아니라 일부 기술주에서 고평가가 발견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부 기술주는 콕 집어서 어떤 기술주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일부 성장 기술주의 PER을 보니까 S&P 500 지수 대비 플러스 22% 그리고 S&P 500 소속의 가치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대비해서 기술주는 PER이 무려 52%나 고평가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 파월의장은 일부 기술주, 쉽게 말하면 뭐 스포츠파이나 그런 거죠. 게임스탑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주식들이 너무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거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빼놓을 수 없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2만 불, 3만 불 정도였던 게 지금 현재 6만 불, 이미 6만 불 넘었다가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배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암호화폐의 급등도 자산버블, 즉 플러스의 영역이다라고 연준 의장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 MEME.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에비에미 그런 게 아니라 밈입니다. 밈. 한마디로 밈은 유전자이기도 하고 따라하는 그런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밈 그러면 밑에 있죠. 주식 온라인상, 즉 소셜미디어, 레딧닷컴 때문에 저 게임스탑이 유명해졌잖아요. 즉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투기 영역 그 순이익 상관없이 막 몰려들어서 급등시킨 주식을 얘기합니다.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게임스탑 유의 주식이 무려 게임스탑만 보더라도 1년 전에 비해서 8.5배나 급등했다. 즉 이런 주식들도 플러스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블룸버그가 주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밈 주식,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기술주의 고평가, 이거의 진짜 원인이겠죠. 미국 증시의 투자 열풍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현재 주식형 투자 자금에 2020년 이후에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모든 게 다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 거죠. 참 이게 참 우스울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 하죠?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죠. 이 네 가지 원인을, 그러니까 네 가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맨 마지막에 블룸버그 기사가 이런 딱 한 줄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most important variable here.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주식시장 열풍의 변동성의 중심은 central bank is a key driver of the asset bubble. is showing no signs of abating. 즉,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의 핵심 원인은 페드의 유동성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페드의 유동성. 그런데 페드의 유동성을 연준이 모르느냐?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모른 척 할 뿐이지만 모르지 않는 연준 의장에 비해서 스스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란 단어를 사용했다. 어쩌면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고서 좀 더 정제된 순화된 단어 플러스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볼 때 향후 미국 연준 중앙은행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수익파도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 모든 거품의 진짜 원인, 이 플러스의 원인은 결국
페드의 유동성이라는 걸 모른 척할 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기회만 되면 조금씩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올 가능성은 뭐죠? 5월 7일 금요일 한국 시간 밤 9시 30분에 발표할 4월 고용지표입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4월 고용지표, 5월 7일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4월 고용지표가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만 개가 아주 좀 100만 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증시가 페드 의장이 프로스란 단어까지 사용했으니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가능성이 이제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향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방송의 결국 이 내용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평가된 기술성장주 이런 주식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주식시장이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저평가된 실적 가치주로서 가치주 위주로 좀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주식시장 가치주로의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이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즉 반등할 때마다 특히 고평가된 기술시장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의외로 빨리 가치주에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라도 반등한다 그러면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밈 주식 그리고 코인 관련주. 코인 관련주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 관련주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있겠죠. 이런 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밈 주식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익을 실현하고 외면을 하자. 이 주식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할까 말까 고민한 분들이라면 아예 잊자. 아예 외면하자. 이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반도체 종목들은 고평가일까 아닐까? 이게 핵심이겠죠. 반도체는 펀더멘탈이 좋았고 쇼티지 문제 때문에 계속 올랐지만 이게 고평가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SMH, SMH 반도체 종목들에 투자하는 미국의 ETF입니다. 차트만 보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좀 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즉 반도체 종목 지난 한 달 동안 기술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도 어쩌면 고평가 영역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아주 미묘한 차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항상 유리하죠. 왜? 위기든 기회든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온다. 그렇다고 폭락론 이런 거 아닙니다. 미리미리 위험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하락할 때마다 이게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 반등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이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좀 축소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